안녕하세요. 주클렛의 추추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유튜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한 5일 된 것 같아요. 2월 1일 맞이해서 그 유튜브 업로드 했고요. 2026년 1월 시작하자마자 유튜브 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했던 제 자신에게 박수 쳐주고 싶고, 그래서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재미가 있든 재미없든 간에 저만의 방식으로 계속 또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촬영 감독은 어떻게 컨셉을 잡고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지난번에 그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평소에 어떻게 쌓아가는가, 그 노하우를 저만의 방식을 다시 또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해외를 갈 일이 있으면 그 나라, 그 도시에 있는 가장 큰 서점을 방문하는 일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게 제 여행이든 출장이든 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고요. 왜 그러냐?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한국에는 이렇게 좀 사진 문화 혹은 이미지를 보는 문화가 좀 자리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진집이 일단 수량이 많이 적고요. 그리고 한국 서점의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이 다 비닐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대형 서점에 가면 제가 이제 사진집을 보려면 마음에 드는 사진책을 꺼내서 이렇게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해서 그 안에 무슨 이미지가 있는지 그걸 본 다음에 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이 너무 조금 불편해요. 불편하고 안타깝고, 그러다가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일본 처음 갔을 때 그 나라의 서점을 좀 찾아봤었는데,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다이칸야마에 있는 츠타야 서점이었습니다. 츠타야 서점은 약간 한국의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대형 문고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이칸야마라는 동네에 있고, 그 동네는 약간 그 패션, 그리고 미술, 아트, 이런 게 좀 모여 있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인터넷 공간에서 그 서점 추천이 너무 많이 나왔었고, 건물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정말 책이 일단 너무 많아서 놀랐고요. 그리고 모든 책은 다 샘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닐에 쌓여져 있고 샘플북이 있었다면, 그 한 10년 전쯤에는 거의 다 그냥 샘플북으로 다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하나하나씩 보고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살지 말지 고민하다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은 업어오곤 했었죠.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정말 거기 있는 사진집, 그리고 그림, 회화, 이쪽 책은 다 본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다 못 봐요. 그리고 제일 좋았고 인상적이었던 순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렇게 금박에 되게 크게 이제 쌓여져 있는,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되게 금색으로 딱 이렇게 불상이 하나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사진집이었는데, 그걸 좀 직원한테 제가 보자고 했는데, 그 직원분이 이제 장갑을 끼고 그 책을 꺼내서 하나씩 안을 넘겨주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불상을 좀 찍은 사진집이었고, 근데 내용이 흑백이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책값이 그때 한 1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싼 책을 제가 보고 싶으면 그렇게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결국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츠타야라는 그 브랜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재밌고 즐거운 곳으로 각인이 되었었고, 츠타야 서점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안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옆에서 책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공간이 꾸려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거 놀 수 있는 그런 동네라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했던 방식은 해외에 있는 서점에 가서 그 서점에 있는 사진집들을 싹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당시에 이제 맞아 있는 작품과 레퍼런스가 맞아진다면, 혹은 작품이 없을 때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이 있구나, 이런 책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저와 맞는 것들을 이렇게 구매해서 한국으로 와서 제 사무실에 두곤 했죠. 제 사무실에 그 추쿨의 사진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픈 공간으로 누구든지 와서 책을 볼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꼭 DM을 주시면 제가 책 볼 수 있게 꼭 해드립니다. 제가 사람의 모습 중에 조금 제일 예쁘게 생각하는 게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올 때 앉아서 책 읽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되게 저한테 행복을 주는 이미지 그런 것처럼 남아있고, 책을 보러 올 때는 혼자 오셔가지고 정말 책과 대화하듯이 그 안에 담겨진 작가의 이미지들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오래오래 되고, 그런 식의 상상이 어떤 작품과 만났을 때 좋은 레퍼런스의 힘이 더 세진다는 거,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방을 가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2026년 1월 달에 제가 다이카냐마를 갔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소식이에요. 책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느낄 수가 있고, 거꾸로 제가 좋아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카냐마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이카냐마 가면 책도 책인데요. 뭐라 그러지? 교보문고나 영품고 가면 책 외에 그런 아트 박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는 물건들 또한 이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책도 책인데 거기는 무언가의 득템을 하고 왔고, 이번에도 제가 그 작은 파우치라는 사고 왔는데 그런 식의 볼거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1, 2, 3층에 책이 쭉 있었다면 지금은 1층에 책이 쫙 더 많이 깔아놓고요. 2층은 이제 약간 좀 뭐라 표현해야 되죠? 조금 더 전문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책을 볼 수 있게 공간을 개조하였고, 대신 사용요금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그 사용요금을 내면 편하게 일도 할 수 있고 미팅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꿔놓은 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이제 서점의 메인 입구로 딱 들어가게 되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만드는 사람 입장이 뭐냐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극장에서 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컨텐츠를 찍어야 되는 거고,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TV 앞에 모여서 볼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떤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뭐 스마트 기기든 어떤 디스플레이든 그곳에 앞에서 보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를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영상 창작을 할 때도 그런 접근 방식이 되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생각을 읽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이런 서점을 가거나 어떤 공간에 가거나 아니면 전시 공간에 가거나 아니면 공연 공간에 갔을 때 메인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만든 사람 입장에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큰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 이 단어 보이시죠? 콘트라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파란색을 참 좋아해요. 진한 남색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차색도 이 색이고요. 제 시계도 이 색이고요. 제 옷도 이 색이 참 많고요. 저도 이렇게 하나의 좋아하는 색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좀 모아서 보는 색인데, 우선 시선이 제일 많이 갔던 건 제가 좋아하는 남색 위주의 색이었고, 그리고 단어로 콘트라스트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영상 일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의 첫 번째 다가갈 때 하는 숙제는 바로 콘트라스트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인 건가. 요게 늘 고민으로 있어서 콘트라스트라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꼭 그게 이제 어떤 이미지 영역이 아니라 어떤 삶의 힘의 방향, 어떤 디자인의 방향,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대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공부를 하시게 되면 콘트라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콘트라스트라는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책을 DP에는 공간을 좀 이렇게 멀찌감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봤고요. 그림도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이 작가와 관련된 책을 쫙 깔아놓은 걸 보고서, 올해 2026년 1월 스타가 밀고 있는 이 책은 바로 이거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히로시 나가이입니다. 히로시 나가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고 팝아트 혹은 시티팝 앨범을 많이 그려놓은 사람입니다. 미국 휴양지에서 봤던 하늘,
물, 바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그려놨고요. 근데 그 디자인과 색감, 특히 색감이 되게 매우 인상적인데 그 제가 신인상주의의 그 폴 시나크라는 화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왜 좋냐라고 하면 그 괴테가 색채약을 만들어냈고 그때 칼라 휠을 처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색의 개념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쓰기 시작하던, 그러니까 결국 왜 이게 이쁘냐, 왜 이게 아름답냐라는 거를 볼 때 많은 개념을 만들어냈던 게 그때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다 뭐 보색 대비, 색의 유사, 그리고 컬러 콘트라스트 이런 개념들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많이 나오던 그때 개념입니다. 그때의 화풍을 좀 이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색 대비가 너무 잘 이루어져 있고 파란색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늘 얘기하는 노란색이 나와야 되고 초록색이 나오면 붉은색이 나와야 되고 그 많은 칼레트를 약간 그 일러스트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깔끔한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요. 되게 시원함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분의 그림을 보는데 특히 그 일본의 되게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을 때 하얀 그 물방울이 이렇게 다 그려놓는 그런 것처럼 빛의 표면의 반짝임까지도 혹은 멀리서 치는 파도의 하얀 포말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전면법으로 그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뻤어요. 그래서 그 책값을 딱 봤습니다. 근데 3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고요. 히로시 나가이를 처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또 봤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가와세 하스이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1910년도에서 1950년대까지 활동했던 화가였습니다. 그 판화로 그렸던 그런 분이고요. 그 또 다른 재미난 표현은 뭐냐면 그 일본의 풍경, 건축 환경, 자연 경관을 너무 잘 그려서 맛을 잘 살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눈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일제강점기 치하죠. 어쨌든 그 시절에 한국에 와서 1910년도부터 한 40년도 그 한국의 조선의 풍경을 많이 그려놓습니다. 그랬던 그 기록이 있고 한국에서 그렸을 때 그림들을 찾아보면 일본 건축과 일본이 주는 빛의 분위기가 아닌 정말 한국의 분위기와 한국의 건축과 한국인의 의상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세계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보는 한국이 아닌 이 제3자, 타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느낌으로 그렸을까? 그걸 되게 재미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특히 가와세 하수이 이 화가의 그림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왜 그럴 때 있잖아. 영화를 찍을 때 색보정 할 때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 제3지대 혹은 제3국의 시선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그 나라를 오롯이 느끼는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가와세 하수이의 그림들을 꼭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후지산 일본 풍경도 너무 멋있어요. 참 특히나 그 색감이 되게 좋습니다.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왔던 게 그 세실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고요. 그 세실리 브라운의 그 데스 앤 더 메이드라고 이 그림집이 많이 들어왔고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이러한 표현 또한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서양 그림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그림을 보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런 세실리 브라운의 그림을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눈을 좀 이렇게 반쯤 감아요. 반쯤 감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형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그림이 추구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톤이 느껴져요. 붉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푸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화가가 그 이 분위기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컬러에 많이 집중하면서 표현하는 게 첫 번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눈을 제대로 뜨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디테일한 요소들을 하나씩 바라보면 이 화가의 정신 세계, 화가가 말하고 싶은 말, 단어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재미가 많은 게 세실리 브라운의 그림집이었고
전반적으로 제가 좀 제 그냥 나이에 제 지금 머릿속이 저도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동질감을 줬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 가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책 표지를 찍어 왔습니다. 세실리 브라운.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봤냐? 그 프리드리 쿠나스라는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Song Build Little Room in Time이라는 그림집이고요. 최근에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색감이에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컨텐츠에 따라서 되게 힘을 뺄 때는 힘을 빼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제 관심사와 제 작업의 의미는, 바로 또 색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폴 시나크의 신인상주의 그림들을 좀 공부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이 색이 주는 재미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집을 보게 되면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의 색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이 작가는 그런 대비들을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색 대비를 써서 다양하게 강조시키면서 색의 공간을 한 톤이 아닌 여러 톤으로 좀 상상하면서 그리는 게 되게 눈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의 모습이 있고 그 뒤로 보이는 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한 톤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작가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는 다양한 컬러가 다양하게 감정을 줄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한 장의 색이 아닌 여러 가지 색이 섞였을 때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구나. 프리드리 쿠나스라는 그림을 가지고 제가 제일 유심 있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풍경을 보면 밑에는 공기가 차갑고 위에는 좀 뜨겁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진작가가 딱 들어왔는데, 숟가락 위에 밥이 있는 이미지가 제 눈에 들어왔고요. 알고 봤더니 이 한자로 이렇게 딱 일본어로 돼 있을 때 못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본 아는 지인 감독을 만나서 혹시 이 책은 누구 책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옆에 써 있는 린코 가와구치라는 이름을 얘기하길래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 책은 한국의 제 사무실에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SNS에서 제가 이분 사진 그 몇 장을 보고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린코 가와구치 책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가 만들었던 어떤 일상적인 빛의 아름다운 반짝임, 이런 것들을 정말 시각화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추하는 작가의 책이고, 그냥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따라하려고 하는, 많이 레퍼런스 삼아서 따라하려고 하는 게 린코 가와구치 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미키야 타키모토라는 사진작가와 린코 가와구치가 현재 저한테 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진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유키 쿠마가이라고 있습니다. 유키 쿠마가이. 이 책도 눈에 들어왔어요. 유키 쿠마가이의 인터루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이 신체 바디를 좀 누드를 많이 그렸는데, 그 누드에 있는 형태가 아니라 누드 몸 안에 어떤 자연의 다른 빛의 그림 그라데이션 들을 많이 좀 표현해 놓은 작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빛을 그냥 쓰는데 그 빛 안에 콘트라스트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 그림자가 만들어낸 영역 안에서 이런 데코복고라고 하죠. 그런 패턴들을 되게 잘 써서 제 눈에도 많이 들어왔고, 특히 이번에 좀 많이 살펴봐야지 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유키 쿠마가이. 그 책도 사진 하나 찍어왔고요. 그 다음이 바로 사카이 오미라는 또 일본 사진작가입니다. 원더루스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방랑자 뭐 이런 뜻이겠죠. 이분도 되게 일상의 순간에 포착을 되게 잘하는데요. 최근에 일본 사진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색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어떤 빛의 생경함, 어떤 현상을 되게 잘 포착하는 게 또 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카이 오미 이 책도 제게 표지가 이뻐가지고 제가 찍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마사이사 후카세라는 사진작가입니다. 그 마사이사 후카세도 사진은 이래도 되게 1934년생에 태어나서 거의 뭐 활동이 50년대부터 90년대 후반 이때까지죠.
흑백으로 찍혀지는 거다 보니 블랙 앤 화이트의 느낌, 그리고 그 사진이 주는 그 질감, 혹은 사진이 말하는 어떤 순간의 포착, 공포, 무서움, 이런 것들의 이미지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놓은 사진작가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30년대생들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50년대가 제가 관점에서 보면 약간 문학의 꽃 혹은 어떤 창작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해인 것 같아요. 오로지 필름으로밖에 찍을 수가 없지만 남들하고 새로운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이고, 이분의 이미지 약간 좀 그로테스크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족 사진인데도 다 같이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한 명만 앞모습을 본다거나, 아니면 까마귀 사진들, 그리고 어떤 여고생의 머리 사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좀 뭐라 그러지, 무서울 수도 있고요, 공포심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진으로서 조금 다른 느낌의 기괴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사히사 후카세라는 사진집을 여러분들이 또 보신다면 좀 이렇게 기괴하거나 그로테스크하거나 좀 이미지로 충격을 주고 싶은 분들은 이분의 사진을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책은 그렇게 됐고, 이번에 가보니까 이렇게 2층 공간에 카페 혹은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그림들이 되게 눈에 들어왔고, 결국은 제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끝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런 콜라주 되고 몽타주 되는 저러한 개별적인 이미지가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저런 큰 이미지의 어떤 스토리는 정말 요즘에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색감을 되게 참 잘 썼고, 제가 책장 밑에 이거를 만져봤어요. 그래서 테이블 밑에 이 책 컨셉을 실제 책으로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프린트된 거 아닌가 하고 가서 만져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책을 정확하게 높이를 재가지고 댓글 짜다닥 DP에서 껴넣는 요런 고도의 재미, 센스, 이런 게 참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치타야 서점에서 쉐어 라운지라고 해서 이렇게 혼자 우리 스타벅스 가면 컴퓨터 켜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할 수도 있고, 모니터도 심지어 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과 듀얼 모니터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요금을 보여드리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올데이가 한 6,900엔 하니까 한 7만 원 정도가 하루 종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여기를 이용하는데 저 정도 금액이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는 치타야에서 책을 보진 못하였으나, 그래도 뭐 일본에 사서 조그만한 공간을 원한다면, 이런 것들이 약간 주거 형태의 환경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이제 1인 가구들이 많고 넓지 않은 공간을 살면서 오히려 저렇게 이제 가치를 저런 데 두고서 사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변화를 하나 느끼고 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런 남색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트박스 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시계 표면이 색깔이 예뻐가지고 하나 찍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일본 다이카냐마의 치타야 서점 가서 본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시간이 될 때 하나씩 인스타로 검색을 하거나 구글로 이미지를 검색해서 평소에 레퍼런스를 좀 쌓아두는 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어떤 작품을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있었지 하고서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서 쓸 수가 있답니다. 정말 소중한 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촬영 감독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월 달에 또 재미난 거 하나 지금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점점 유튜버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